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이자 첫 주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대로 한 해를 보내게 된다, 이런 속설도 있다는데요. 아무쪼록 지난해보다 더 아름다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앞둔 지난 31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특별 사면됐죠.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빅 이슈로 다뤄지고도 있는데요.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OTT와 콘텐츠계의 새해 전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 새해를 앞둔 전날이었죠. 지난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한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구속되어서 22년형을 확정받고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박근혜 씨는 11월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특별 사면 및 복권된 것입니다. 네. 박근혜 씨에 대한 예우는 행정보소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질병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 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호 및 경비만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상 재직 중에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형사처분 회피,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는 제공하는 예우를 박탈하고요.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만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번 특사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포함됐는데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8월에 구속되어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을 확정받은 뒤에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인데요. 이는 이 12월 20일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별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전 의원은 12월 24일 오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혁명 조직 실행행위 모의 등으로 2013년 9월에 구속 기소되어서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고요. 현재까지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살인, 강도나 성폭력, 뇌물 등을 제외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나 낙태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노동계의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를 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2011년 희망버스 주도한 송경동 시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나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손전탑 건설 반대, 세월호 관련된 분들도 사면 대상자였습니다. 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다. 네. 자, 그런데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반응들, 온도차가 좀 있었어요. 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고요. 네. 언론은 이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언론의 입장이 어떤가를 보려면 발표 다음 날인 12월 25일에 신문 보도의 일면 제목과 사설의 논조를 비교해보는 것이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일면 머릿기사 촛불 정부 박근혜를 사면하다라는 제목이고요. 사설 끝내 사과도 없이 이뤄진 박근혜 사면 유감스럽다 해서요. 스스로 견지해온 원칙이 허물어졌다. 부패 범죄 정치인 5대 중대범죄 사면 원칙적 배제 약속, 박근혜 사과한 적 없어, 재판 절차도 의도적 거부, 복역 중 보수 야당 총선 승리 응원하는 정치적 행위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일면 보도 문 국민통합 절실 시민사회 촛불 배신이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사설 원칙 허문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개탄스럽다라는 제목으로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 도움될지도 의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 더 큰 분열로 작용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문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편 보수 언론들은요, 박근혜 사면은 통합과 미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석기 가석방과 한명숙 복권을 더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심지어 이재용, 이명박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국민일보는 사설 특별사면 통합 기대 속 우려되는 원칙 훼손에서요, 형기 85%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석기 가석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가의 형평성, 가석방 요건 미달로 양측 모두 반발이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복권에 대해서도 대법관 전원 유죄에도 잘못을 부인했던 한명숙 복권은 사법체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일면 제목이 문 박근혜 사면 지시 표결 끝에 관철, 그리고 사설은 제목이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대야였는데요. 네. 그 사설에서 박근혜 탄핵 대통령 낙인 자체로 이미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했다. 이재용 사면 안 한 게 유감, 아쉽다. 삼성 글로벌 경영의 장애다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면 머릿기사 내 편 구하기에 박근혜 끼워 넣었다라는 제목으로 뽑았고요. 사설 제목은 대선 임박해 한명숙 이석기 끼워 넣은 박근혜 사면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사면 배경 의구심이 있다면서 이명박을 제외한 것은 야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러 보도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이명박 네. 전 대통령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재용 그 삼성 네. 부회장까지 등장한 보도들도 있었는데 예. 너무 앞서가는 그 사면을 요구하는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데이터 서비스에서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박근혜 사면을 언급한 보도가 몇 건인가 보니 총 16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사면과 함께 대선을 동시에 언급하는 보도는 901건으로 55%를 차지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번 사면은 뭔가 정치와 그러니까 대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상식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사면과 이재용 사면을 동시에 언급하는 기사, 이것은 사실 좀 굉장히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이 94건으로 총 보도에서 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박근혜 사면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건강 악화로 동정론을 뿌리면서 사면 여론에 에드벌룬을 띄웠던 언론 보도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사면이 되자 박근혜 대선 역할론,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으로 대선 좌우 등의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12월 24일에 연합뉴스 5년 만에 돌아오는 박, 대선 전국석 임열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악연 아닌 악연으로 얽힌 윤 후보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거나 야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이 윤 후보에 대한 비토 입장을 설파할 경우에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 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언론이 너무 정치적인 것일까요? 네, 전해주신 네. 내용들을 보면 사면 네. 관련 대부분의 보도들이 뭐 각계의 반응도 전했지만 이번 사면의 결과가 네.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겨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자들 스스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보도가 그 선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그 후보자들의 발언들, 후보자 개개인의 발언들을 단순 받아쓰기 하는 보도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례로 12월 28일에 윤석열 후보의 방송기자클럽 발언은요. 발언 이후 하루 만에 41건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일인 28일 하루 총 보도 149건 중에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발언을 받아쓰는 보도 수준만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을 비판한 보도도 있었죠? 네. 시위 사범은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문재인의 선거 우군 챙기기 사면이다. 라는 식의 키워드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빅타임즈 기준으로 12월 24일에서 28일까지 문재인 대선 위한 끼어넣기 사면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네. 이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가 12건이나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4일 보도인 문의 우군 챙기기, 이번에도 시위사범 65명 사면에서요, 송경동 시인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 처벌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이것을 문재인의 정략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한편 빅카인즈에서 이명박 사면 제외한 건 정치 복수, 문재인 복수 등을 동시에 언급한 보도도 찾아봤더니 11건이나 되었거든요. 네. 28일에 조선일보 사설 이 전 대통령만 사면 제외 정치 보복일 뿐에서는요. 이 전 대통령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됐다. 애초부터 사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정부는 출범 후 이 전 대통령의 대전방위 수사를 했고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다. 문은 노통 유서를 지니고 다니며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다. 이명박 제외는 그 복수의 일환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그 추측성 그런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소장님 보시기에 이번 신년 특사 관련한 보도 내용 중에 좀 소개해주고 싶은 보도는 없으셨어요? 저는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12월 27일 한겨레에서 박근혜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왜 아직도라는 제목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주빈 기자의 이 보도에서는요.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국민 대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성소수자 김민수 씨의 발언을 전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면서 성별, 나이, 장애,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등으로 차별받아온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진짜 국민통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법 상황을 전하면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도 전했는데요. 한상희 교수는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들, 소수자 집단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빅카인즈에서 12월 24일에서 28일까지 진정한 통합은 소수자 차별 금지라는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나 찾아봤더니요. 4건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박근혜 사면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거와 실체가 없는 각종 정치공학적인 셈법만 난무했을 뿐 정말 법치와 공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말이 이번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언론의 진지한 접근이 부족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렇게 밝혔죠.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네. 네. 근데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네. 언론 보도들이 통합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네네. 부추기는 면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하는 굿모닝 굿나이프를 지난 12월 13일부터 2주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56분까지 방송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도 함께 모니터했는데요. 진행자 황보선 앵커를 대신해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진행한 12월 27일부터 3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굿모닝 굿라이프 그리고 출발 새 아침 어떤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네, 굿모닝 굿나이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면서도 보험의 단점만 강조해서 결과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데요. 총 11치 방송 중 5일치 방송에서 비갱신형 보험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관련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갱신형 보험보다 비갱신형 보험이 부담이 적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2월 13일 월요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코너에서 갱신형 보험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갱신 이후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갱신 보험료의 단점을 짚고 이어지는 코너에선 갱신형 보험을 구매해 손해를 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20일과 24일에도 갱신형 보험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준 것은 유익했지만 의아했던 부분은 갱신형 보험은 부담만 높고 심지어는 보장 범위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상품은 왜 파는 걸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해당 방송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를 듣다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갱신형과 비교해 초기 보험료 부담이 적었습니다. 또 고령층이라 비갱신형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는 게 청취자들의 보험 구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험 상품의 명암,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평이시고요.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 상품임에도 수익률을 특정해서 마치 확정된 이익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화요일에 방송된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 한 청취자의 재무 구조를 리모델링한 결과를 설명해주면서 달러와 금에 투자해 약 3.5%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원금 9천만 원에 더해 7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마련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해줬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달러와 금이 안전자산인 건 맞지만 수익률을 꼭 집어 특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만 살펴보면 금펀드 상품도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매하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가 난다는 예측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익률 3.5%가 확정된 이익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통념과 달리 금펀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투자자에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재동 씨가 4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출발 새 아침에 대한 모니터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질문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다음 화제로 내용이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 여야 출연자에게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화요일에 방송된 대선 기획 초선 열정 코너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후보별 경제 공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 경제 공약이 행복경제, 포용성장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구체적인 공약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달라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요구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화제를 전환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재차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토론이 불필요한 공방으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져서 국민의힘 정책만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은 다뤄보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네, 진행자의 시간 배분 때문에 되려 균형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 그리고 방송인 김지동 씨가 진행한 출발새 아침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